이번 강의는 제19강 항로 차트입니다. 항로 차트라는 거 말 그대로 항공 지도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운항을 하면서 어떻게 항로를 잘 볼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도를 보면서 설정하는 방법이랄지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항공기는 이륙에서 착륙, 지상에서 움직임까지 모두 정해진 절차와 규칙에 따라야 하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항공로와 각종 절차 등을 기록하고 있는 항공지도인 차트라는 문서가 존재한다. 우리가 차트 하면은 우리 보통 이제 어떤 얘기에서는 항공지도를 차트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항공도 하면은 에어로노티컬 차트라고 하는데 항공도니까 항공기가 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 주제도다. 어떤 테마맵, 주제도라는 건 어떤 주제를, 테마를 가지고 그린 지도를 주제도라고 합니다. 주제도로서 뭐 합동 작전 지도라는 것도 있고 작전 항공도도 있고 뭐 제트 항공도 이런 거 있는데 우리는 뭐 이런 건 필요 없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차트, 항공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해안선, 뭐 높은 산, 철도, 항공 등대, 비행 금지구역, 비행장, 무선 항행, 원조시설, 원조시설이라는 건 뭐 도움이 되는 거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문항법,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가야 하니까 지문항법에 필요한 여러가지 지상 물표, 표시 같은 거 이런 게 표시되어 있으며 계기 비행의 경우에도 항공 지도에 기재된 무선 항행 원조시설의 주파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항공도에 보면은 어디 그 공항별로 고유 주파수라 할지 아니면 어디 철탑 같으면 철탑 높이가 얼마다, 산 높이 얼마다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세부적으로 하는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항공용 차트는 크게 시계 비행용과 계기 비행용으로 나누어지고 시계 비행용은 축소한 크기에 따라서 가장 큰 1대 100만, 이것은 세계 항공도입니다. 월드 에어 차트라고 세계 지도. 그보다 작으면서 장거리 비행에 많이 사용된 것이 1대 50만 섹셔널 차트, 구역별 항공도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공항을 중심으로 자세한 시계 비행로까지, 시계 비행할 때 쓰는 비행로까지 표시해 놓은 것이 1대 25만 터미널 항공도가 있으며 우리나라 같이 짧은 비행거리에서 비행하려면 뭐 구역별 항공도, 터미널 항공도만 있어도 시계 비행이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세계 지도가 다 있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 시계 비행 어떤 차트에서 보면은 공항의 위치, 뭐 주파수, 공역 높이, 범위, 뭐 어떤 공역이다, 어떤 공항이다, 그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좀 전에 나중에 이 시간 뒤쪽에 가면 나올 겁니다. 각종 위험물, 항로 비행 시 참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참조물 등이 나와 있으므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상의 현재 위치와 차트상 위치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지문 항법이라는 게 그거죠. 시계 비행할 때는 항상 우리 항공 지도 차트를 보면서 내가 미리 어디서 어디로 가야겠다고 미리 손으로 그거 가지고 그걸 보면서 내가 미리 가기 전에 어디 산을 지난다, 어디 철탑을 지난다, 어디 고속도로,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눈여겨보고 제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 그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지문 항법이라고 합니다. 자, 차트상 위치를 비교하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이 시계 비행의 기본이다. 그럼 이 공항 기호라는 것은 우리 지도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 배운 거하고 똑같습니다. 공항에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원회가 점 4개 있는 것은 민간 공항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군 공항은 이렇게 동그라미 2개고 그 다음에 민군 공항은 뭐 이렇게 2개에다가 이렇게 점 표시한 거, 이게 민군 공항이다. 그 다음에 장애물 기호. 장애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항상 고도를 맞춰야 하니까. AGL 어바브 그라운드 레벨이죠. 1000피트 미만, 아주 작은 1000피트 미만이면은 이렇게 표시하고 1000피트 이상 된 경우는 이렇게 좀 높이 표시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다, 무더기로 있다 할 때는 2개, 3개 있을 때는 복수 장애물은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뭐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요. 우리 지도 어떤 사회 보도 시간에 배웠던 거나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식으로 이런 차트를 보고 우리가 실제로 밖으로 보이는 시계 비행이니까 경치를 보면서 하려면은 차트에서 무슨 표시인지를 알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항로를 먼저 그려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다 하면 항로를 그리는데, 오른쪽이 지금 항공로입니다. 차트입니다. 우리 국내치를 하려다가 국내치는 에서 좀 다양하지 않아서 일부러 외국에 있는 것 하나를 참조를 했습니다. 항로 그리기는 기상정보 확인과 비행계획을 세우고 나면 먼저 내가 가야 할 때 날씨가 흐리면은 우리가 웬만하면 안 가는 게 낫죠. 비행계획을 세우고 나면 항로 차트를 작성하고 비행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서 비행 계획서와 비행 기록부를 작성한다. 여기에서 이제 그림 19의 3 이겁니다. 이거 구역별 항공도를 기준으로, 이 구역별 항공도를 기준으로 시카사 공항에서 고치에 공항, 거스리 공항, 거스리 공항까지,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은 미국의 이제 오클라호마 지역입니다. 오클라호마 지역에 있는 시카사 공항에서 거스리 공항까지 비행로를 작성하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치커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치커서, 이게 치커서 공항입니다. 공항 표시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가야 할 때가 여기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여기 거슬리, 여기까지 갔는데, 이 빨간 줄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리 가야겠다 하고 지금 선을 긋은 겁니다. 원래 이 빨간 줄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차트에 있는데, 이 빨간 줄은 내가 여기서 이리 가야겠다. 일단은 직선으로 이걸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일단은 직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죠. 이 지도 보고 여기에서 이리 가고 이렇게 막 돌아가다 보면은 그건 어디 어려우니까 일단은 직선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피해갈 때 있는가 한번 보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할 일이 항로 차트 작성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출발 지점과 목적 지점, 내가 출발은 여기죠. 이 공항에서 목적 지점, 이 공항, 이리 가야겠다. 두 가지는 확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앞서 이제 이 공항에서 이 공항까지 가야겠다 생각을 했으니까 직선을 먼저 그리면, 이렇게 빨갛게 직선을 그렸는데, 직선을 그리고 비행 경로는 출발공항 중심에 시작해서 도착공항 중심으로, 당연히 공항이니까 중심으로 해야겠죠. 끝나야 하고, 대개 이제 직선인 경우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직선하는 게 제일 좋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렇지 않고 직선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는 꼭 피해야겠다. 너무 높은 산이 있다거나 아니면 작전구역이 있거나 하면 피하죠. 그럴 때는 예를 들어 일이 돌아간다 하면은 직선으로 한 군데만 돌면은 선이 두 개가 이렇게, 또 피한다면 해서 이리 가고 선이 세 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 이겁니다. 직선이 아닌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개 올 때는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작정 내가 여기서 여기 갈 때 눈 감고 그냥 1시간 반이면 간 다음에 1시간 반 동안 눈 감고 계기비행 자율비행 해놓으면 될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고, 중간에 가다 보면은 높은 산도 있고 뭣도 있고 복잡하니까 그때 우리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걸 봐야 하니까 참조 지점을 선정해야 합니다. 참조 지점, 보통 우리가 체크 포인트라고 하죠. 참조 지점을 선정하는데, 참조 지점은 일반적으로 큰 도시, 눈에 봐지고,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5,000피트로 간다 하면, 5,000피트면 얼마입니까? 1.5km니까 상당히 높죠. 거기서 봐서 구분이 될 수 있는 만한 거. 조그만 동네 슈퍼마켓 같은 건 안 보이겠죠. 큰 철탑이나 아니면은 아예 허벌판 같으면은 마을 회관도 보이겠지만은 도시 같은 데 그거 안 보이니까 아주 눈에 띌 수 있는 것을 잡아야 합니다. 큰 도시나 호수, 강, 아니면 공항, 고속도로, 이런 것을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주 외딴 지역 같으면은 조금만 더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눈에 잘 띄는 걸로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되게 이제 체크 포인트를 몇 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잡아봤는데, 여기에서 체크 포인트를 잡을 때 어디를 잡을까 생각했는데, 제일 먼저 체크 포인트 A는 제일 먼저 잡을 때 여기에서 다음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면 되겠는데, 쭉 가다 보면은 여기 눈에 띌만한 게 지금 이런 것들 보면은 상당히 높은 산 같은 게 장애물들이 보이죠. 이런 것이 보일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것들 기차 철로죠. 기차 철도도 이렇게 계속 나와 있으니까 철로 같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큰 공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눈에 띄니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R 이렇게 써진 것은 대개 보면 이런 것은 이제 개인 사설공항입니다. 사설공항이 이제 의외로 외국에는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들도 어떤 참조 포인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높은 산 같은 거 우리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여기서 2900피트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되게 MSL 2900피트 이런 게 높고,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어떤 참조 지점을 우리가 봐야 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일단은 직선은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가려면은 중간중간 내가 어디로 잘 가고 있는가 보려면은 체크 포인트를 몇 개 잡아야죠. 그럼 여기에서 경로상의 체크 포인트를 잡고, 이것은 한번 실제로 그려놓은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래 지도고, 원래 지도 대충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리 가겠다 그렇게만 했고, 이게 보면은 공항 어떤 지역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 이제 어떤 상당히 큰 공항이니까 클래스 C 등급 공항이고, 이런 경우는 좀 작으니까 이건 D등급 공항이고, 뭐 C등급, D등급 하면은 되게 C등급 같으면은 지상 한 5000피트까지는 거기에서 통제를 하니까 5000피트 이상으로 가거나 아니면 돌아가야겠죠. D등급 같으면은 이제 3000피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를 간다 하면은 우리가 위로 간다면 5000피트는 넘어서 가야겠다는 소리죠. 그 위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 돌아가거나. 근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결정하기로, 일단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는데, 조금 전에 지도를 지금 이제는 배경을 좀 옅게 하고 한번 실제로 그려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체크포인트 1은, 제일 먼저 체크포인트 1을 여기 있는데, 여기는 원래 지도에 있던 어떤 높은 산입니다. 여기서는 타워, 어떤 높은 철탑인데, 한번 볼까요? 여기 뭐 이런 높은 철탑이 있죠. 철탑, 이런 것들, 장애물들이 표시했으니까 이것을 먼저 체크포인트로 했습니다. 여기 쭉 평지로 있는데, 여기 뭐 기찻길이 있고, 기찻길 옆에가 어떤 철탑이 큰 놈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했고, 자,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1, 그 다음에 고속도로 철로가 지금 나란히 있으니까 그 철로 봤었고, 그 다음 체크포인트 2는 여기 체크포인트 2를 보니까 이렇게 장애물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나란히 동쪽에 하나 있고 서쪽에 하나 있고. 자, 여기 한번 원래 지도를 보면은 처음에 체크포인트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동쪽에 하나 있고 서쪽에 하나 있고, 자, 이렇게 장애물이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으니까 이것도 눈에 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했고, 그 다음 체크포인트 3은 여기에서 공항입니다. 체크포인트 3은 여기에 보면 공항이 하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3은 여기에서 공항이 있는데, 이 공항이 있죠. 공항은 눈에 띄니까 바로 보면은, 이 공항을 체크포인트로 했고, 쭉 가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보려고 체크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4는 여기도 4도 보면은 사설공항입니다. R 써야죠. R이란 것은 이제 여기서 사설공항 표시인데, 사설공항, 이것도 활주로가 있으니까 눈에 띌 거니까 되게 이 정도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쭉 갈 수 있을 것이다. 몇 군데 시간 보면서 어디 이제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지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되게 체크포인트는 전부 다 했죠. 4개를 잡았으니까 내가 중간에 가면서 확인할 거, A에서 B까지 여기까지 가는데, A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체크포인트는 처음에 장애물 하나, 여기 이제 철로 있고 기찻길 옆에 있는 장애물 쭉 가다 보니까 이 큰 공항 주변에 있는 동쪽 서쪽, 내가 가고자 하는 경로 동쪽과 서쪽에 있는 장애물,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은 여기에서 공항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니까 여기서 사설공항 하나 있고, 대개 여기에서 경로는 잡았습니다. 그럼 항로 주변에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가? 일단 이제 체크포인트 잡았고, 제한사항을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잡히는 게 뭐예요? 윌로저스 공항이라고 여기 보면은 큰 공항이 C등급 공항이 있습니다. C등급 공항이 있고 여기를 통과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D등급 공항이 있고, D등급 공항은 안 걸칠 것 같은데 일단 C등급 공항을 거치게 되죠. 거치게 되니까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D등급 공역이 있으니까 여기 하면은 실제로 대개 우리가 3000피트 이상 고도할 때는 항상 비행 방향을 내 맘대로 3000피트, 3200피트 가는 게 아니죠. 공항 고도를 준수해야죠. 그것은 설명을 준수하는 게 이게 나왔었죠. 우리 강의할 때 이게 나왔었는데 앞에
법에서도 나왔고 이 앞에 나왔을 겁니다. 3000피트 이상 어떤 시계 비행 할 때는 0도부터 359도까지, 동쪽으로 갈 때는 홀수 곱하기 1000 더하기 500피트로 가면 됩니다. 동쪽으로 갈 때는. 서쪽으로 갈 때는 짝수 곱하기 1000 플러스 500피트로 가면 되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쪽으로 합니까?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하면은 북쪽, 항상 여기가 북쪽이니까 동쪽, 그러니까 북동쪽이니까 이렇게 갈 거니까 이 파란색 원의 규칙에 따라야겠죠. 그러면은 홀수 곱하기 1000 플러스 500피트니까, 그러면 여기 홀수 곱하기 1000이니까 1500피트로 가도 되고, 그 다음은 3500피트로 가고 5500, 7500 다 되지만은 그렇게 하면 관계없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뭡니까? C등급 공항, 여기 클래스 C 에어스페이스 있죠. C등급 공항이 공역이 있으니까, C등급 공역이 있으면은 여기는 C등급은 되게 5000피트까지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피트를 넘은 홀수는 5000이 홀수니까 최소한 5500피트 홀수 5500피트로 가야겠다 생각이 나오겠죠. 그러죠. 그 되게 이제 이렇게 할 경우 저감한 고도를 이제 준수해야 하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지형이 복잡하면 피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어떤 큰 장애물은 보면은 이쪽에 보면 장애물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한번 원래 지도를 볼까요? 여기 보면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이런 장애물들 보면, 여기 보면 2749라고 되어 있어요. 2749피트. 가로 해가지고 1000 얼마로 써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가로 써진 것은 되게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어떤 해발 몇 미터 또는 지상 몇 미터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해가 써져 있으면은 이것은 실제 고도가 얼마다, AGL이 얼마다, 가로 위에 있는 것은 MSL 해수면 고도 얼마다 그 말입니다. 해수면 고도로 2749피트고 밑에 있는 뭐 1847인가요? 이것은 AGL 어바브 그라운드 레벨, 지상에서 얼마다 그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도계를 어떻게 맞춰내에 따라서 그거 알아야죠. 그렇게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눈에 띄고, 이 안테나 같은 것 굉장히 이제 장애물 조심해야 하고, 가장 높은 고도는 여기에 보면은 뭐 이 구소에 있으면 이런 경우는 되게 이제 2900, 그렇게 이제 천단위에서 상당히 이것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조 지점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무조건 가면 되는데, 다시 말해서 가면 되는데, 여기가 C등급 공역이 있으니까 C등급 공역을 피하려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위로 가야겠다. 위로 가려면은 C등급 공역은 5000피트까지는 제한이 있으니까 5000피트를 넘어서 가야겠다. 그럼 5000으로 갈 것인지 5500으로 갈 것인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건 간단하죠. 이걸로 보면은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이 이쪽이니까, 이런 경우는 홀수 곱하기 1000 5500으로 하면 되겠다. 뭐 7500도 됩니다만 너무 높이 올라가면은 지상 참조물이 안 보이니까 5500이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00피트로 가겠다. 방향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다면은 좌방향 하면 여기서 위에가 0도니까 이 정도면은 한 30도 31도 정도 되죠. 30도. 이 고도에서 이제 장애물을 적절하게, 장애물들 쭉 보이죠. 이런 것들 이제 장애물들을 그냥 보이거나 아니면 참조물들을 보면서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해진 게 이제 결제가 결정됐죠. 방향 돼 있고, 가면서 체크포인트, 여기 가다가 이 철도 옆에 있는 장애물, 철탑, 그 다음 쭉 가다 보니까 이 공항 옆에 장애물이 큰 게 동쪽 서쪽에가 있고, 쭉 가다 보니까 어떤 사설 일단 조그만 공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쭉 가니까 사설공항이 하나 있고, 가면서 오른쪽 보면은 이런 큰 공역 어떤 공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장애물들이 밀집해 있고, 그냥 다 볼 수 있죠. 이제는 다 높이 가면은 다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장 높은 데가 뭐 2900피트짜리가 뭐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방향 다 잡아졌습니다. 그럼 되게 이런 공역의 높이는 되게 이제 무슨 등급이냐? 보통 B등급이면 가장 큰 공항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인천, 김포, 제주 같은 게 이제 B등급 공역인데, 이런 경우는 뭐 10,000피트 정도까지가 고도가 규제되어 있으니까 10,000피트를 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C등급이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광주공항이나 대구공항, 김해공항, 군산공항 이런 것이 이제 C등급이죠. 그런 경우는 5000피트. 또 어산이나 양양이나 서울공항 같은 데는 조그만 공항, 목포공항 같은 경우는 뭐 3000피트에서 5000피트 그런 식으로 이제 공항별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C등급, D등급인데, 뭐 D는
안 거칠 것 같지만 시든고로 오면 5000피트니까 5000피트를 넘어서 5000피트를 넘어서 500피트를 내야 하니까 홀스 고박이 그러니까 5500피트로 잡았다 이겁니다. 자, 설명은 굉장히 어려운 듯 하지만은 뭐 간단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자, 출발 지점 정했고 도착 지점 정했습니다. 갈 때 눈으로 보면서 참조 지점을 정했는데 제일 먼저 참조 지점은 쭉 어느 정도 여기서 보면은 뭐 1시간 반 간다고 할 때 1시간 반 갈 때 여기에서 이 정도면 한 15분 가다 보니까 뭐 10분 가다 보니까 뭐 저 장애물이 하나 보인다. 그 옆에가 뭐 철로가 있다. 철로 옆에 있는 장애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느 정도 하니까 큰 공항 옆에 장애물이 2개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그만 공항 하나를 지나고 더 쭉 가다 보니까 뭐 사설공항 거의 다 와서 보니까 사설공항 하나 보이고 그런 목적지 거의 다 오는 거죠. 그럴 때 주의할 것들이 이런 큰 공항이라 할지 아주 갖다 이제 밀집되어 있는 장애물들,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뭐 산이라 할지 하이에스트 엘리베이션 가장 높은 이제 어떤 산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면 가는 방향은 다 정해져 있고 31도 북동 31도로 가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홀스고박에서 항로도 정했고, 그때 이제 어떤 기상을 보니까 진대기 속도는 115노트 뭐 이런 것들 이제 일기 뭐 보내니까 우리가 결정할 것 없죠. 쌍층풍은 예를 들어서 360도에서 뭐 10노트로 불고 사용 가능 연료는 뭐 38갤런이고 그 다음에 연료 소모율은 갤런 파워 시간당 8갤런씩 포함한다. 표준 편차는 지도 편차는 2도다. 뭐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하면 이제는 이것만 가지면 우리가 이제 항행할 수 있죠. 여기까지 해서 거의 다 이제 결정됐습니다. 자,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 중 항적 트랙이다. 항적이라는 건 비행기가 지나간 자리죠. 정의해서 맞는 것은 뭐냐? 항적이라는 것은 항공기가 지면 위를 통과한 실제 이동 방향을 항적이라고 합니다. 궤적, 항공기가 간 자리. 다음 중 틀린 것은 뭐냐? 1대 100만 세계 항공도 맞죠. 월드에리아. 1대 50만 섹셔널 뭐 구역방향도 맞고 25만 터미널항도 맞죠. 1대 5천은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지도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항공도 우리 차트했을 때는 1대 25만 터미널항도 50만 100만 이렇게 쏘고 있습니다. 군공항은 2개, 민공항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민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쇄공항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표시는 안 돼,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틀린 것은 다음 중 장애물 기호가 틀린 것은 뭐 예를 들어서 1000피트 미만 AGL 1000피트 미만 장애물은 이렇게 표시한다 했죠. 1000피트 이상은 이렇게 표시한다 했고 복수 장애물은 이렇게 표시한다 했습니다. 뭐 화력발전소는 이렇게 안하고 여기다 발전소 표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화력발전소니까 4번이 틀린 겁니다. 그 좌방향 195도로 비행한다. 좌방향 195도 저강은 고도는 얼마냐? 좌방향 195도라는 것은 다시 한번 지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가 180도죠. 179도 180도니까 195도라는 건 여기죠. 이렇게 간다 그 말이죠.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요? 짝수 고박이 1000 플러스 500,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죠? 2500피트 4500피트 뭐 그런 식으로 가야겠죠. 6500피트. 자,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온 게 3500에서 홀수 안되고 5500 홀수 안되고 짝수는 이거죠. 4500피트. 그래서 5번 답은 4500피트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항공도를 먼저 구해서 내가 여기서 여기를 가야겠다 하면은 일단 한번 지도 위에다가 한번 선을 그어봅니다. 그어보면은 항공도에는 이게 나머지 기호는 다 있으니까 이것은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다 있으니까. 그러면 제일 눈에 보이는 게 지금 큰 공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군데군데 어떤 장애물들이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눈에 그러면 참조물을 뭐로 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면 되죠. 자, 그럼 실제 우리가 작성한 것을 보면은 자, 여기서 여기를 가는데 제일 먼저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이 철로 옆에 있는 장애물이 하나 있다. 철로 옆에 있는 장애물 하나 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큰 공항 옆에 보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데 오른쪽에 장애물, 왼쪽에 장애물, 뭐 철탑 같은 게 있죠. 철탑이 있는데 내가 왜 두 개를 이렇게 가운데로 생각하냐면은 내가
반듯하게 하고 있으면 이 양쪽 장애물 가운데로 갈 것이고, 내가 이쪽으로 하면은 이 장애물이 오른쪽에 2개 있고 왼쪽에 없겠죠. 그러면 아, 이건 내가 좀 오른쪽으로 가야겠구나 하고 다시 수정을 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쭉 가면서 큰 공항이 있는데 이것은 C등급 공항이니까, 클래스 C니까 5000피트보다 더 높이 가야겠다. 높이 안 가려면 어떻게 해요? 피해서 가야죠. 이렇게 피해서 가면 거리도 길어지고 복잡하니까 그냥 5000피트 조금 올려서 가면 되겠다. 근데 여기서 5000으로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가면은 오른쪽은 홀스 고가이 1000 더하기 500이니까 5500피트로 가야겠다. 가면서 또 이렇게 공항 하나, 작은 공항 하나 있고 사설 공항 하나 있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장애물들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는 가는 거 결정됐죠. 그러면 여기서 연료는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38갤런이면 되겠다. 연료 소멸은 시간당 8갤런이다.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연료량 충분한가 체크하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차트가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재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앞에 시간에 했던 노탐 읽는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차트로 항로 결정하는 거, 특히 우리가 체크포인트, 참조 지점은 어떻게 눈에 띄는 걸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2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